네, 안녕하세요. 쿠카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자동 주차, 자동 호출, 스마트 자동 호출, 자동 차선 변경, 이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랑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 2가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영종도 쪽에서 저희 집인 일산으로 주행을 할 거고, 일산 주행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집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놨고,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이 켜진 거고, 이렇게 되면 꺼진 겁니다. 켜진 채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도 있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주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자마자 바로 차선 변경에 대한 게 나옵니다. 차선 변경을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본인이 가는데, 지금 뒤에 차량이 있고 모든 걸 인식을 하면서 거기 맞춰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 차량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하는 거에 있어서 꽤 스마트하게 잘 안내를 해주는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아예 여기에 맡기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이제 뭔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계속 더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 기능인 것 같고, 100% 이거를 믿고 그냥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알아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되면은, 보통 오토파일럿 하면 옆에 있는 차선을 기반으로 파란색 2줄이 되는데 가운데 선으로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우측이든 좌측이든 빠져야 될 때면은 차량 변경, 차선 변경을 하라고 이제 이쪽에서 테슬라가 의견을 줍니다. 그럼 그때 차선 변경을 하면 되고요.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그냥 키면은 본인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정도 그냥 오토파일럿만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8,000 크레딧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지금 무료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거리 운행할 때는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내 주행할 때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그때는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 옵션을 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선 변경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지금처럼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본인이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바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또 왼쪽으로 옮기라고 하죠.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왼쪽으로 3차선으로 가야 좀 더 빠른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도 차선 변경이 뜨죠? 지금 왼쪽으로 깜빡이 키면은 뒤에 있는 차량 인식하고,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예전에 팀앱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많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팀앱 업데이트 되고 이제 테슬라 내비게이션 자체도 좀 쓸만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요즘에는 좀 활용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반 직진 차선은 일반 그 오토파일럿 사용하는 거랑 크게 별 다를 거 없이 차선 맞추면서 잘 주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든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든 무조건 핸들에 손을 잡고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뭐 긴급할 때나 뭐 좀 이렇게 간간히 손을 떼는 건 괜찮은데, 아예 오랫동안 손을 떼면은 경고가 울리고, 요즘에는 그 경고하는 횟수가 좀 더 잦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도 차선 변경이 뜨면은 깜빡이만 내려주면 본인이 바로 차선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실선인 경우에는 제가 깜빡이를 넣더라도 차선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실선이 아니라 점선일 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선일 때는 제가 깜빡이를 넣더라도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아마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된다고 하면은, 구현이 된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좀 혁신적인 기능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상된 오토파일럿까지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지금 이 옵션 가격이 450만원이거든요 450만원을 들여서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써보니까. 물론 이 기능 말고 자동 호출이라든지 스마트 자동 호출 그리고 자동 주차 이 세 가지 기능을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제가 공터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선인데 자동으로 차선을 이동하는지 보시면 깜빡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안 하죠. 이거는 지금 실선이기 때문에 자동 차선 변경을 사용할 수 없다고 뜹니다. 깜빡이를 넣더라도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운전을 하는 초보자분들이나 약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저는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으면 매우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지금 실선이 나왔죠. 실선이 나온 상태에서 아마 차선 변경하면 될 겁니다. 자동으로 차선 변경 바로 되죠. 이 실선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선 변경이라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주행을 한다. 이 부분은 되게 똑똑한 기능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기능이 있으면은 익숙해지면 진짜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장거리 여행 가거나 할 때. 왜냐면 이게 나중에 보면은 톨게이트 딱 그 구간에서는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톨게이트를 지나면 다시 이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구간에서 이제 빠질 때, 차량이 빠질 때는 본인이 깜빡이를 넣으면서 자동으로 차량이 나가는 기능도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차량이 진입해서 나갈 때는 본인이 그걸 판단해서 나가더라고요. 깜빡이도 알아서 켜고.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제가 운행을 해보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속주행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선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가는데,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있으면은 조금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차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기능에 좀 익숙해지면 일반 다른 시중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거는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솔린차나 디젤차,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가 아닌 이런 기능들이 없는 차를 타면은 그냥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 점차 풀 셀프 드라이빙이랑 이런 기능이 익숙해지면 다른 차가 운전하기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마 같은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곧 톨게이트가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는 향상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이제 풀릴 겁니다. 다 인식을 해서 그것까지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차선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은 차량도 없고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 점선이어서 바로 이동을 하죠. 네,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화면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깜빡이 내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차선 변경할 때도 전 핸들을 잡고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뒤에 예기치 못한 차량이 빨리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200m 후에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떠요. 지금 앞에 톨게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 인식을 하고 봐봐요. 보면은 바로 풀리죠. 꽤 인식률이 좋고 정말 스마트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속도도 줄입니다. 네. 조작하지 않더라도 톨게이트 부분에서는 본인이 속도를 줄이고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정속주행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활성화가 되죠. 이 부분을 본인이 다 판단을 해서 인식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뒤에 차량이 오는데 제가 깜빡이를 넣어볼게요. 네, 차량이 인식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빠지죠. 잠시만요. 뒤에 있는 차량을 인식을 하고 앞에 있는 차량까지 본 다음에 이게 지금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안 되면 빠졌다가 다시 가능하면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것만큼
안정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항상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변수가 많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오토파일럿은 그냥 정속주행으로 이거를 끄면은 오토파일럿으로 바로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정속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덜 신경 쓰고 핸들만 잘 잡고 가면 되는데,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키게 되면은 더 신경 쓸 게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차선 변경을 할 때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빠질 때 우리가 좀 차선 변경을 위해서 깜빡이도 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쓰게 되니까 운전 주행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차량이 알아서 조작을 하고 주행을 한다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국내에 만약에 도입이 된다, 물론 이제 그때도 아예 신경 안 쓸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제 2020년도 테슬라 모델 3가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구매한 것만으로도 이 기능이 된다는데, 이후에 좀 더 업데이트된 차량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된다고 하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곧 차량이 빠져야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미리 안내를 해주죠. 차선 변경 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상시로 좀 보고 있어줘야 돼요. 오히려 운전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일산으로 가는 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원래 차선을 맨 끝으로 미리 옮겨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깜빡이를 켜고 빠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 올 때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깜빡이까지 넣고 이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거의 360도 돌아가는 커브 구간인데 별도의 제가 제동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회전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반자율 주행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랑 하드웨어 차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은 해요. 많이 향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를 도는 구간에서 거의 운전자의 개입 없이 한 바퀴를 도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구간 차선 변경 뜨죠. 지금은 좀 차량이 많은 구간인데, 여기서 과연 차선 변경을 할 때 잘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회전으로 좌측으로 지금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에 차가 좀 많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트럭으로 뒤로 바로 들어가서 잘하네요. 아마 지금 차선 변경 요청을 해도 뒤에 차량이 많으면은 불이 빨간색 뜨는 것처럼 이걸 인식을 하고 못 가는 상황에서는 아마 차선 변경을 못 할 겁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을 찾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가 이건 개입을 하긴 해야 돼요. 아예 맡길 순 없고. 그래서 엄청 복잡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은 아직은 조금 어렵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오, 잘 껴드네. 방금 되게 잘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계기판을 보고 그냥 운전할 것 같아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사이드미러를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보여주는 이 계기판, 여기 있는 편을 보고 운전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또 안 먹네요.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깜빡이를 넣는데 차선 변경이 안 돼서, 이게 어떤 구간에선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서를 읽었는데 이 차량 자체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뭐 좌회전 왼쪽으로 들어가거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된다고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마 또 깜빡이를 내면은 차선 변경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영종도에서 일산까지 내비게이트 오토파일럿으로 제가 주행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많이 없거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 좀 활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뒤에 차량이 많을 때는 차선 변경이 아직은 이 테슬라 향상된 오토파일럿의 내비게이트 오토파일럿만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제가 보기에는 오토파일럿에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이다 보니까 활용도는 높으나 제가 자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운전자 개입이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오토파일럿만 사용했을 때는 직진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뜨죠. 이게 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제 테슬라가 알려주는 대로 진행을 할 거면 결국 이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전방 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할 때 당연히 이게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 보조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이런 개입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보다는 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 기능을 쓰는 게 합리적일지는 저는 구매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더 써보고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2, 3일 정도 사용해 봤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향상된 기능이어서 진짜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이런 정도면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차선 변경을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봐봐, 지금도 뜨죠? 지금처럼 앞에 차량이 오는 경우에는 신경이 쓰여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알아서 잘 멈추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좀 운전자 개입 필요하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방금도 오른쪽에 차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하라고 나오고, 지금은 100% 이게 안전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더 편리하지만 그만큼 개입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은 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사실 기본 오토파일럿이 자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 기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향상된 오토파일럿, 지금 아마 오른쪽으로 커브 빠지는 건 알아서 갈 거예요. 이런 건 편리해요. 이런 거는 제가 차선 변경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런 건 편리한데,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고민하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죠. 근데 이게 저는 괜찮은데 그 같이 동승자들이 되게 불안해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막 지금 또 풀리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아직은 부드러운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동승자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는 괜찮은데 동승자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이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 그리고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기능의 마지막 리뷰였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제가 이제 자동 호출, 스마트 자동 호출, 자동 주차 기능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